아빠숑의 세상 답사기. 야, 너무 상큼하다. 야. 네. 네. 일단은 뭐 엄마의 동공부가 됐던 아빠의 동공부가 됐던 아니면 뭐 2030의 동공부가 됐던 일단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종잣돈을 모을 때도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들도 좀 단계가 있거나 방법이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가계부를 막상 쓰려고 해도 또 뭐부터 써야 될지 그리고 가계부라는 것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EBS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맞다. 네. 지상파 출연했지. 저하고 차원이 다르셔. 네. 지상파잖아 여기는. 저는 기껏 나와봤자 피드스톱 이런 데만 나오고 여기는 진짜 경제방송에 나오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 재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네. 네네. 거기서 이제 멘토링을 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재테크 처음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습관을 기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모닝 플랜을 작성을 하게 했어요. 아, 모닝 플랜. 이름도 네. 좋네요. 모닝 플랜. 실제로 이 모닝 플랜을 작성을 하면서 저희 멘티 중에서 적자가 매일 나시던 분이 있었어요. 월급이 한 세후 190 정도였고 실제로 한 달을 생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서 빚이 있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요, 여자분이요. 여자분인데도 네. 남자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했는데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알뜰한 것 같다라고 제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그 친구는 이제 알뜰한 편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옷장에 이렇게 택이 띄어지지 않은 그런 옷들도 조금 많았고 그냥 막 사는구나. 근데 또 아쉽게도 월세를 있었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나갔었고 기본적인 지출이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모닝 플랜을 쓰고 나서 첫 달에 실제로 120만 원이 남았어요. 월급에서. 아니 19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남았다고요? 네. 와.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 120을 어떻게 빠르게 굴릴 수 있는지 여쭤봐서 제가 조금 더 몇 달 더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120은 굴리기가. 그러니까 일단 흥미가 생긴 거야. 자기가 네.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니 플러스 생겼기 때문에. 야. 그리고 실제 이 모닝 플랜은 노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김미경 TV에서 이 방송을 한 이후로 모닝 플랜 노트를 만들어서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출이 뭐 200만 원 줄이시고 50% 줄이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모닝 플랜.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하루에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3분만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7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늘 예상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제의 지출이 얼마였는지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늘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 무슨 이유 때문에 또는 나는 나의 강점은 무엇이다 라는 이 7가지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 7가지는 제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제 내가 얼마 썼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얼마 쓴다고 본인이 딱 적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0원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왠지 여기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0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기게 돼요. 0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귀찮기도 하고. 그럼 그게 100점이라고 하는 거지. 0이라고 그렇죠. 써야지. 0은 100점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0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막 많이 써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0에 집착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꺼번에 많이 사기도 해요. 왜냐면 00을 더 며칠을 더 쓰고 싶으셔서. 근데 이런 단계를 지나다 보면 무지출 데이가 생기는데. 무지출 데이. 네. 그래서 저희 그 뉴리치 연구소에도 무지출 데이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무지출 데이로 돈을 안 쓴 날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게임처럼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사실 재미있고 막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약간 게임처럼 즐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뭐 부수입을 올린다. 연봉을 높인다. 이렇게 쓰는데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쓰고 한 3일쯤 쓰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다른 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 음.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멘티들 보면은 처음에 수입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걸 며칠 동안 막 적다가 똑같은 걸 이제 계속 적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한다 또는 배당 주를 공부한다 또는 뭐 펀드를 공부해 본다 이런 자기만의 플랜들을 세우게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게 되게 재밌네요. 7줄?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습관인데 이 습관만 네. 된다 그러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진짜 막 거의 몰입해서 진짜 게임하다 진짜 말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제로 음. 저도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고 이 모닝 플랜은 아침에 기분을 좋게 해줘요. 왜냐하면 작은 성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 모닝 플랜을 내가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막 생각을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게 돼요. 네. 그게 또 많이 쌓이게 되면 책도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멘티들도 보면은 처음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막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인세 소득, 뭐 강연 소득,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뭐 재테크 소득, 투자 소득 이러면서 좀 구체화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떻게 요즘 또 이렇게 플러스 알파 뭐 요새 뭐 세컨잡도 아니고 막 서드잡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정말. 네. 네. 근데 그런 것들 뭐 블로그에서 나오는 것들, 그 광고, 뭐 구글 또 이런 애드센스 뭐 이런 것들 막 찾으시는데 그게 진짜 소소하지만 근데 그런 재미들을 굉장히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7가지 되게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오늘 예상 지출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들. 일단 그 가계부를 안 쓰신 분들은 이거 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가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네. 알아요. 저도 네. 이제 가계부 쓰는 이유가 바로 어제 거니까, 아니 오늘 거니까 그냥 무조건 0을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네. 오늘 예상 지출이고 두 번째가 어제 쉴 때 했던 지출일 텐데 이게 가계부죠. 이게 했던 지출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진짜 옛날 가계를 안 썼으니까 안 썼을 때는 얼마를 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계부를 쓰니까 그때부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이 썼던 금액들이 보이기 시작. 그건 이제 줄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나니까 예. 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오늘 해야 할 일. 이거 하게 되면 일도 잘해요. 그럼요. 회사 일도 잘하고 맞아요. 개인적인 관계도 잘하고. 예. 네.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이제 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뭐 해야지라는 그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실제 만약에 마트를 그냥 가게 될 수도 있고 쇼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또 돈을 쓰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쓸데없이 뭐 이렇게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지출이 확 줄 수도 있고 또 확 늘 수도 있어서 꼭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이런 부분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돈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3번이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이고 4번이 중요한 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다 뭐 했냐 그러면 바빠서 못했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다 바쁘죠. 그러니까 다 해야 될 일인 건 아는데 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경우에 일을 막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3번, 4번이 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예요. 네, 필요한 맞아요. 일이 있고 달라요. 거기서 중요한 거. 딱 아시네요. 예. 네. 아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네. 나중에는 그래서 해야 할 일 중에서 네. 안 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그럼요. 시간이 없어. 방법이 없잖아. 네. 나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먹어야 네. 되는데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일은 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네. 경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경륜이 아니라 해야 할 중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경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안 할 일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이게 좀 삶의 노하우다. 네, 맞아요. 그 제일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일을 어떻게 다 하시냐 그러는데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하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거든요. 그게 노하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경험을 쌓으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좀 네. 쓰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네. 6번째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 그러니까 2가지가 병행이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이 순서대로 갔거든요. 처음엔 지출을 줄입니다. 종교들 모으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네. 나중에 보면요. 줄일 지출이 없어.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돈을 더 벌어야 돼. 네. 예, 그래서 수익을 더 찾았죠. 저도 그렇게 연결된 케이스였거든요. 나중에 아낀다 해갖고 어느 정도 아꼈었냐면 저도 지하철을 이게 구간마다 100원씩 들잖아요. 네. 100원 아끼려고 한 정거장 먼저 내니까 계산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국갤럽, 네. 한국갤럽 다닐 때 네. 경복궁역에서 내야 되는데 네. 이게 독립문역에서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면은 100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살 때.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저금 벌었어요, 그때. 그때는 근로자 우대저축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하나은행 했을 때.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자 소득세를 안 내는 통장이 있었어요. 그거에다가 매일 조금씩 넣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뭐 1,000원씩 2,000원씩 저금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100원씩 아껴갖고 100원 아끼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억에 남는 게 막 야근하면 이제 야근 된 수당이 나오는 게 밥값이 나와요. 맞아요. 5,000원씩. 네. 그거 받아도 저금하고. 그래서 5,000원 받으면은 2,000원짜리 김밥 먹고 3,000원 저금하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네. 저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또 오신 거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밥을 세 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먹고 두 끼 아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끼를 온전히 먹으면서 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거. 수익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은 이제 수익을 늘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공부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들이고. 맨 마지막도 좋네요. 나는 내가 좋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거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좀 낮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착해서. 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입 창출도 좀 한계가 많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남 앞에서 얘기를 절대 못했거든요. 이거 진행을 해? 이게 지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진짜 난 이거.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블로그는 오래 했는데 몰래 했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도 빠숑이잖아요. 빠숑이라는 필명을 쓴 이유가 창피해서. 김학률 의원님 쓰기 창피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막 딴 얘기 쓰고 싶은데 저는 그때 또 부동산 전문가이긴 했는데 소심하게 영화평 쓰고 책서평 쓰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자꾸 쓰다 보면 늘고 말을 하다 보면은 뭐 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는 말을 되게 잘해요. 네.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다고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냐면 저 20여 년 전에 저를 알잖아요. 오빠가 무슨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 버벅거림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하면 늘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저를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럼요. 예, 한번 무모한 짓도 해보고 그래야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썼지만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존감도 낮았고 또 부끄러움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그게 사실은 길게 보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시는 이지영 대표님도 이렇게 네.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카리스마 짱이거든요. 아무튼 아마 이런 엄마의 동공부에 있는 모닝 프렌대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모닝 프렌을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부자가 돼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단순히 투자를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 마지막에 좀 디테일한 걸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세요. 좀. 디테일한 거. 네. 매일매일 하는 이제 모닝 플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강도 높은 프로젝트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부자 습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자 습관 프로젝트. 2주 동안 한번 내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습관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첫날부터 시작을 해요. 첫날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첫날에 정리를 해보게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하는지 음. 본인만의 절박한 이유를 알아야 사실 재테크라는 것이 계속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절박한 이유를 적어보는 건데 실제 이런 걸 적어보면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딸이 음악을 공부하는데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던가 네.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아빠들은 또 다를 거예요. 또 뭐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다던가 뭐가 있을까? 많겠죠. 1차 이유가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절박한 이유. 제가 기억이 나.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20살인데 네. 걔가 태어났을 때 네.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돈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그냥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책 읽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많이 걷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서 맞부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애가 딱 태어나고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해서.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맞부리 할 때는 몰랐는데 혼자 네. 보니까 네. 이게 그 돈이 안 남더라고요. 일단. 남지 근데 않죠. 거기서 또 애가 태어났어요. 맞아요.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일단 기저귀 많죠. 값에다가. 네. 우리는 또 모의목에서 분유값은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잘 먹어 애가. 그래서 이제 제일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요플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요플레 근데, 맛있죠. 근데 그 요플레가 네. 그때 20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래요? 몰랐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그때는 비쌌던 그렇게 거니까 되게 비쌌던 거네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막 5통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때 제가 애 첫째 태어나고 걔가 먹는 거 보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다음부터 제가 재테크를 한 거예요. 네. 1일차 목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애한테 많이 먹이기 위해서. 그럼요. 아이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네. 바로바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아빠. 2일차는 뭐 해야 되나 그러면. 네. 2일차에는 3개월 동안 본인이 지출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를 한번 평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보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이런 걸 해서 3개월 평균 딱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얼마를 쓸지 2주 동안 예산 짜기예요. 2주 동안 예산 짜기. 야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범위를 정해야지 그쵸. 거기에 또 맞는 또 다음 액션 플랜이 나온다. 예, 그런 거네요. 이건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엄마의 돈 공부 모닝 플랜도 나오는 것도 연관되겠지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2주 동안 예산 짜기. 3일차는요? 3일차에는 이제 경제신문 기사를 한번 읽기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한 게 예전에 이제 저는 신문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섹션들이 있는데 부동산 부분이 있고 또 주식 부분도 있고 기업 분야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사 하나씩만 읽고 그냥 그래도 굉장히 일주일이면 7개를 읽을 수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 헤드라인만 읽어도 좀 약간 어떤 것이 요즘 이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3일차는 경제 신문 기사를 매일 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종이 신문 보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종이 신문을 보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좀 돈도 좀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요. 늘 맨 위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좀 찾아서 봐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든 주식 분야든 기업이든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카테고리 들어가서 섹션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빠숑의 상담사 이 유튜브에서는요.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생방송 라이브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이제 그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또 의견을 더 보태니까 거기다가. 진짜 부지런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오전 8시 하니까 빠숑의 상담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일차에는요. 4일차에는 이제 저희 무지출 대표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무지출 대표 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거예요. 아까 1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무지출 대표가 있어요. 어디서 다운받아요? 저희 뉴리치 연구소에서 이것도 그러면은 저희 카카오 채널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널을 그냥 통일하죠. 카카오 채널에 이지영 TV 가시면요 올려놓는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무료죠? 네. 알겠습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보이는 곳에다가 작성해서 올려놓는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은요 일단 책이 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 저도 제 책장 큰 거 아시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거.
요거 제가 진행해놨는데 예뻐서예요. 그냥 아. 이게 보기만 해도 막 눈이 이렇게 하트가 돼. 너무 예뻐서.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무지출 대의표 올려놓는다. 5일 차에는 뭐 할까요? 5일 차에는 모닝 플랜은 이제 이때부터 본인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네. 뭘 정리해야 될지 아니까 이게 이제 첫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일 차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엄마의 돈 공부 모닝 플랜 그것들 7가지 항목들을 보낸다 카톡에. 네네. 그리고 6일 차? 6일 차는 뭐 할까요? 6일 차에는 이제 토스 앱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본인들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은 사실 저희가 뭐 대출을 받을 때 나중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스 앱 다운받아서 나의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토스 앱에서는 신용등급 확인하는 거 공짜인가요? 네. 공짜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토스 앱을 이제 신용 평가는 이제 그 이제 또 딴 데 하는 데가 있어서 네. 딴 금융권에서도 해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VIP들은 해주더라고요. 예, 하면 나무도 해주는데, 예,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토스 앱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문자 메시지로 이제 이렇게 돈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냥 문자 메시지 너무 바로 쉽죠. 누르게 되면은 토스 앱으로 바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행 계좌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네. 부동산도 뭐 계약금 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보증금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부르면 탁 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은행 앱 같은 은행에 켜서 계좌번호 입력해 거래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세팅해주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내가 버튼을 누릴 필요도 없어. 계좌번호를 쓸 필요도 없고 금액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누르기만 하면 바로 편해요.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토스한테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해 줘도 되나요? 홍보 대사네요. 저희 예. 둘이. 예, 토스 방송 듣고 계신 토스 관계자분 여러분, 예, 광고 좀 넣어주세요. 광고 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일차, 일주일차가 됐네요. 네. 7일차는 뭐 할까요? 7일 차에는 이제 어카운트 인포라고 해서 네. 실제로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계좌가 휴명 계좌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이거를 해봤는데 저희 멘티 중에서도 어머니가 결혼 전에 만들어 주셨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 7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700만 자기 원이나? 명의의 와. 통장이었는데 네, 네. 엄마도 까먹고 있었고 어.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부모님 근데 마음이라고. 이걸로 예. 해서 찾았어요. 네네. 그래서 700만 원 찾고 음. 심지어는 막 50만 원 찾으시는 분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휴명 계좌. 휴명 계좌 안에서 내가 안 쓰던 통장에 넣어둔 돈들 이제 찾는 거예요. 이걸 통합으로 바짝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죠? 어카운트 인포.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걸 세상에 최근에 알았어. 아, 그렇구나. 예, 와이프가- 네, 맞아요.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이걸 깔더라고요. 네.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오빠의 비자금을 밝혀내겠대. 하더니 이거 저도 몰랐는데 안 계좌가 까셔야겠네요. 그러면 비자금이 계좌가 한 한 3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모르는 게 돼, 심지어는. 그래서 맞아요. 일단 다 해지하면서 그 잔액들 다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 저는 뭐 이게 뭐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권 계좌도 있고 맞아요. 일반 은행 계좌도 있고 심지어는 대출도 있어요. 예, 대출도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예. 좋아요. 네. 이게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아이디어로. 예, 근데 이거 민간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공무원 분야에 있어서 이게 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에서 이 정도 하신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네. 주셔야 돼요, 진짜. 맞아요. 예.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 제가 칭찬드립니다. 어카운트 인포 만들어주신 공무원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걸로 제 주변에서도 거의 100만 원 찾으신 분도 전 너무 많이 받고 네. 700도 찾으신 분도 받고 본인이 알지도 못한 그런 통장들 진짜 네. 많거든요. 바로 해지도 쏠쏠하실 수 있어요. 바로 해지도 돼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일반 금융권에서 해제달라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매우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네. 바로 해지가 되더라고요. 버튼 하나로 혹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업무의 절차의 간소화. 아무튼 어카운트 인포는 저도 강추. 네. 7일차에 어카운트 인포 활용하시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이제 2주차가 됩니다. 8일차부터는 뭐 합니까? 8일차부터는 이제 8일차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한번 상환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부채가 있는데도 어떤 거가 금리가 높은지를 잘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꼭 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걸로 대출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 상환 내역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1주차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워졌네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네요. 귀찮아졌네요. 어떡하지? 부채 네. 프로젝트. 야, 이것도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채도 이게 처음 받다 볼 때는 이게 잘 모르는데 네. 많이 받았다, 상환했다 이러면 이제 중도금 상환 수수료도 알게 되고 대출이자가 맞아요. 또 이가 또 높은지도 알게 되고 1급 금융권, 2급 금융권 알게 되고 아까 또 신용정보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딘 또 이게 신용정보가 또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어카운트 인포에도 대출 정보가 나오는데 네. 이게 또 은행에서도 또 이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이자가 또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이 있어서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 이것도 맞아요. 하셔요. 이게 추정제에 네. 따라 또 이자도 또 다루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하게 되면 투자하실 때 이자 활용하시는 것들도 조금 더 권역도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9일차엔 뭐 할까요? 9일차에는 이제 9일차부터는 불필요한 물건을 중고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불필요했던 것을 이렇게 없애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공간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엔 또 중고 거래가 예전엔 굉장히 귀찮았는데 요즘은 당땡 마켓 당근 마켓 우리는 당근 마켓 우리 홍보 안 해주지만 당근 마켓 우리는 이렇게 토스와 당근 마켓의 홍보대사 아닌데요. 당근 마켓 있잖아. 저도 이거 그럼요. 엄청 활용해요. 당근 마켓. 그래서 당근 마켓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 내가 갖고는 있었는데 쓰지도 않는 걸 한 번씩 이렇게 거래를 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지출이 줄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또 불필요하게 갖고 있었던 거 여기서 또 부수입도 올리시면서 내 삶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뭐 중고나라 내지는 뭐 이렇게 옥션 기타 등등 있어요. 중고를 팔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것들도 좋긴 한데 좀 불편해 솔직히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네. 당근마켓은 자기가 지역 설정해놓고 오라 그러면 와요. 그래서 금방. 저는 이제 보통 회사로 오라 그러거든요. 진짜요? 후딱 오세요 그냥.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못 오게 저도 알면 안 되니까 또. 그 빠정님도 다 알겠네요. 보통 이제 저 1층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저거 주고 갔는데 너무 좋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설마 팔릴까 하는 거 다 팔려요. 나 웃겨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딸아이가 쓰려고 선물 받았던 스키복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입었어. 네. 택도 안 띄었어요. 네. 근데 스키복이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애가 컸으니까 이제. 이제 초등학교 때 살려고 해놨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못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딱 내놨더니 그냥 바로 그냥 그건 막 경쟁이 붙어갖고 싸게 내놨더니 그리고 이제 방방 그거 있어요. 집에서 뜨는 또 다이어트용. 또 우리 딸이 뭐 한 달 열심히 하더니 또 안 해. 그래서 이제 그거 짐이잖아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 공간 차지하고 해서 그것도 바로 내놨더니 그것도 바로 팔리고. 예. 최근에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딸이 유치원 때 쓰던 장구. 그런 것도 그 당근. 근데 장구라는 게 이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꼭 내놨더니 진짜 이게 팔리가 싶었는데 장구도 팔리더라고요. 진짜 다 팔리네요. 꼭 어차피 뭐 케이스도 있고 장구채도 다 있으니까 온전한 거니까 유치원생들은 이게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당근마켓. 네, 저도. 야, 저는 이재영님의 이 진짜 이 부자 습관 프로젝트에 100% 다 실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당근마켓 좋습니다. 네네. 네, 11차에는 뭐 할까요? 10일차에는 나의 경험과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내가 재능이나 또 내가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돈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조금 자존감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는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하거나 또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육아만 했는데 지금 아이 키우고 이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내가 육아만 했어도 그게 정말 가치가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비즈니스 중에서도 육아를 오래 하셨던 분이 실제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재울 수 있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꿀팁을 막 나누기 시작하다가 또 책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이한테 책류가 책을 막 읽어주다가 아이한테 책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줬는데 어떤 책을 읽어줬었고 어떻게 했었고 이런 걸 쓰면서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그게 또 수익화 될 수도 있고요. 또 책뿐만이 아니라 또 비즈니스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유식도 요즘엔 이제 배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찬 또 내가 나는 요리밖에 안 했고 밥만 했는데라고 이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집밥을 했던 그런 노하우로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셔서 대박이 나시는 분도 그쵸, 있고요. 그쵸. 실제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렸더니 다시 또 그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서 나중에 협찬 또 받으시는 분도 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오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으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방송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 2번이 나왔는데 네. 세종시에서 중기업소 운영하시는 박다영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네. 몇 분 나오셨는데 그분이 팟캐스트를 하시는데 네. 부동산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요? 도서 팟캐스트인데 네. 자기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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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꽤 이게 이분이 말씀하는 걸 좋아하셔갖고 네.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네. 저도 도서 팟캐스트 다독다독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알아요. 가끔 그거보다 순위가 높을 때가 있어. 저희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네. 이렇게 등락이 저희는 거의 고정이 돼 있고 등락이 네. 폭이 낮은데 그분은 하위 수준에 있다가 네. 재밌는 게 있으면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그것도 광고를 받거든요. 조금씩은. 그리고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광고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요. 네. 구글 애드센스가 붙는데 이게 뭐냐면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회수가 조금만 나오게 되면요. 네. 협력 요청이 엄청 와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 한 200개도 넘게 와요. 뭐 해달라고 포스팅 해달라고. 네. 전 네. 다 삭제하긴 하거든요. 저 그거 할 시간이 제 거 하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보면은 네. 포스팅 하나 할 때마다 2만 원, 3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것만 해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해. 근데 저는 그걸 뭐 해. 그러니까 다 맛집이 아니면 뭐 패션이고 심지어는 뭐 물품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의 불특정 대상자한테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네. 하루에 2만 원, 3만 원씩만 챙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팁도 드립니다. 네. 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네. 큰 이런 직장 da니면서 또는 육아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이러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소하게 내가 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차까지 했고요. 이제 11차로 넘어가 볼까요? 11차는 뭐 해야 됩니까? 11차에는 다이아몬드 통장을 만드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통장. 다이아몬드 통장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원석과 같은 나를 언젠가는 나로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장 다이아몬드 통장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동공부의 통장 분리에다가 저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황금 거위 통장, 다이아몬드 통장. 근데 2번째가 다이아몬드 통장이에요. 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비록 5만 원이라도 내가 나의 자기 개발과 또 내가 원하던 것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만드는 거죠. 오롯이 나를 위하고 내가 네. 써야 나만을 위해서 쓰는 다이아몬드 통장. 이름도 멋있고 의미가 너무 좋네요. 이거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겠는데요, 진짜. 돈이 쌓일 때마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통장을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비대면 계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다이아몬드 통장을 만들고 나서는 왠지 내가 벌써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거기다 조금만 넣는데도 엄청 많은 걸 이룬 것 같은 그런 상상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아무튼 스스로 다이아몬드 등급을 만드는 네. 그런 통장. 뭐 돈 드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일단 뭐 은행 안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네. 이렇게 대면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좀 주식 계좌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개설된 이유가 요즘은 비대면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다이아몬드 계좌라고 투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말하겠는데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렇네요. 것들이니까. 거기 근데 은행가서 다이아몬드 예, 통장 명칭이라고 만드는 만들겠으니까 거니까. 그게 예, 창피할 그렇게 수 하면 좋은 있겠어요. 것들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자존감 회복 투자 프로젝트이기도 하네요. 12일차는 뭐 할까요? 12일차부터는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를 쓰기 시작하시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 한 줄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네.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를 쓰는 칸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사람들이 감성미
일기라고 이제 하시면서 감성미, 야 이쁘다 매일 이러고. 오셔서 예, 이제 예.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를 쓰시는데 음. 감사한 거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성공일기 내가 잘한 거 나를 칭찬하는 거 하나, 그리고 미래일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확언들을 쓰는 건데 이거 하면서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고 육아가 힘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저 스스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처음에 일기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냥 그날 그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를 하는 것 중에 제 뭐 소담을 쓰는 것도 있고, 그건 비공개가 네. 돼 있으니까. 근데 아, 지금은 이제 그것도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쓰고 있는데 네. 저도 크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번에 감사할 일, 그다음에 또 화난 네.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난 일도 하면 또 하나 추가해야 되나? 감성미화? 아니. 뭐 화난 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 화나는 일들을 쓰다 보면은 네. 그냥 풀려요. 풀 때가 있어. 맞아요. 스스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가 이게 될 순간적으로 수 화가 나는 있어요. 것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도 이렇게 좀 배려가 될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 예. 그렇죠. 그럴 수 아, 이건 있겠어요. 내가 예. 좀 잘못 생각할 걸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것들도 좀 반성할 수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쓰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요. 네.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으면 돼요. 이거 쓰고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럼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줄이는 것들도 빠성님은 화나게 했다면 예, 인간관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그분이 노하우입니다. 잘못하신 거. 다 만날 수 없어. 이 전화번호 여기에 네. 한 4천 명 넘게 있는데 사천 다 못 만나. 이거 어떻게 만나 내가.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몇백 명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정도만 챙기고 살아도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중요한 사람 음. 또 소중한 사람만 이렇게 챙겨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그렇죠. 수 있어요. 예. 대부분 네. 일기 쓰는 것들이 남들하고 일하는 일들 쓰는 것들이잖아요. 제 일도 맞아요. 있지만. 예. 네. 아무튼 그런 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야, 오늘 이거 하면서 내가 힐링을 받네. 네. 감사합니다. 예. 13일차는 뭐 할까요? 13일차에는 아바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적어보는 건데요. 야, 아바타 소득. 네. 아바타 소득은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아. 소득.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거죠. 야. 그렇죠. 네. 아바타 군단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바타 군대. 그래서 나 대신에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소득을 만들어 보는 건데 실제로 뭐 부동산 월세 소득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하는 뭐 유튜브 수익도 당연히 그런 그런 수익이 될 수 있겠고 이 아바타 소득이란 건 그래도 나 대신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를 말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죠. 책도 읽어야 여기서 좀 되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여기 또 지금 13일차 하는 것들이니까 네. 예, 이게 진짜 13일차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고 네. 계속 그 다음 주에 좀 업그레이드 더 시키는 것들이죠. 아무튼 네. 아바타 소득을 만을 위한 방법도 3가지 정도.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죠. 일단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쓰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유튜브도 좋고. 실제로 이 아바타 소득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아바타 소득 만들면서 삶이 좀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만 갖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계속 그냥 장롱에 넣어놨다가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또 자신만의 작은 카페에 이제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아바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연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3일차, 14일차는 네. 진짜 공부도 더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목표 설정도 다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종합적인 그런 좀 아무튼 실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자격증 있는 거 꺼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아마 네.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중에 엄청 많아요.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의 안 할 없죠. 거잖아요. 거의 안 해요. 거의 한 80% 이상 안 할 텐데. 아까워요 너무. 예. 그냥 중개업소 가서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한번 활동해 보시는 것도 노는이 어차피 출퇴근 시간 그건 협상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2번만 오겠습니다. 그럼 그거 아시는 것들이 어차피 계약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업소 안 하고 뭐가 있을까요? 파시온 공인중개사 하면 오시겠습니까 혹시? 네.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14일차 마지막은 뭐 할까요? 네. 14일차에는 맞벌이 효과가 날 수 있는 풍차 적금을 만드는 거예요. 맞벌이 효과, 풍차 적금. 이름만 들어도 좀 딱 완성도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제가 실제로 이 풍차 적금으로 3억까지 모으신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풍차 적금이 뭐예요? 풍차 적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첫 달이다. 그러면은 이제 모은 돈으로 풍차 1호, 그러니까
적금 통장을 하나 여는 건데요. 음. 1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달에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넣는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1호가 열렸고 다음 달에는 이제 2호. 그러면 다음 달에는 1호와 2호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다 보면은 한 12월이 돼서 오늘이 1월이니까 12월이 돼서 12개가 되면 12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버거울 거예요. 그때가 되면 풍차 못 돌리겠다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포기를 해버리려는 그 찰나에 이제 1월이 오면 120만 원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적금이 만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네. 예, 재밌다 이거. 예. 그러면서 120만 원이 돌아오고 그걸로 또 다시 13호 거대 풍차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2월에도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또 만기가 돌아오는 게 생기면서 여기서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풍차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걸로 몇 억까지 모으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겠네. 그거 저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0만 원까지는 너무 힘들다면 5만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1월에는 6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 한 달에 60만 원만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큰 안도감이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금이네, 연금. 그렇죠. 그래서 풍차 적금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내가 돈을 모으면서도 좀 재밌고 풍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프 부자 습관 프로젝트 2주를 딱 마무리를 하면서 풍차 적금 1호까지 딱 만들고 나면 하나가 나의 풍차가 생기면서 맞벌이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해부터는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예. 이게 사실 14일 동안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으로 2주 정도를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또 필사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문구가 있으면은 나의 마인드도 정립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풍차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서 2주간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 많이 느낄 수 있고 저희 카페에서 또 후기도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모아드리면 좀 관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아무튼 예. 너무 훌륭한 이거 진짜 단계네요. 2주 동안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갈게요. 왜냐면 일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우선순위도 못 정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는데 이거 1일차부터 14일차가 너무 완성도 있게 쫙 이렇게 모아가서 딱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하셨으면 좋겠고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지금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혼자 하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힘들어요. 혼자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근데 단톡방 안에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나는 힘들어서 막 그만하고 싶다가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남들 하는 거 미션을 막 올리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 미션 보면서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워낙 많은 요청들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제 자신은 옛날에 이해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돈을 줄 테니까 네.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수시로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저는 원래 우리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자기를 관리를 해달래요. 야단을 치고. 근데 그런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뭔가 했더니 근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간섭하고 관리해주고 막 야단치고 윽박 지르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보고 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빠숑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살기도 바빠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 혼자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관리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쪽으로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냥 저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게. 예.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같이 하면 사실 더 재미가 느껴지고 또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재테크의 기본기가 좀 다져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만 또 자기 통제도 되면서 투자가 잃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기본기, 그다음에 자기 또 관리, 일단 마인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던 뭐 이 돈 공부에 대한 투자 단계 1부에서 했던 거 5단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모닝 플랜도 되게 재밌었고 이 부자 습관 만드는 거. 이 3단계가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주제를 향해서 방향성을 향해서 어떻게 차곡차곡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신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예.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빠숑의 아유. 세상 답사기에서 매일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해요.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전 뭐 20, 30, 40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뭐 격려나 응원의 메시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우울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경제적인 안정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기회는 항상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기회가 보이는 거고 또 기회가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도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나를 믿어주고 많이 도전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그런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유익했고 아마 2021년 아마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좀 좋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종종 나와서 좀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좀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한번 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짠 게 아니라 갑자기 좀 제안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